실적 발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알고 계신가요? 이때를 잘 활용하면 주가가 오를 종목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실적 시즌 활용한 매매 전략까지 오늘 이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란 기업의 분기별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일정입니다. 보통 1년에 4번이 분기가 있듯이 4번 동안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월 달에서 2월, 3월까지가 보통은 1분기라고 부릅니다. 1분기 동안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 거에 대한 결과는 바로 그 다음 달 4월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장사한 거를 이렇게 잘 수집해서 기업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 작성한 걸 공시를 하는 거를 4월 달부터 하는데, 보통 이제 45일이라는 시간을 줌으로써 4월부터 45일이면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4월에서 5월, 6월 달까지 실적 발표를 7월 달에 발표를 하죠. 7월부터 45일 동안. 자, 그래서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2분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어서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8월, 9월까지 기업의 장사한 거를 자, 10월 달부터 이 성적표를 냅니다. 내는데 10월부터 45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보통은 실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14일인 이유는 10월 달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5일 동안 실적 발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당연히 그 다음 해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런데 4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는 45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4분기는 45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분기까지 하면 지난 연간 실적을 통틀어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플러스 90일까지 시간을 준다라는 점에서 1월 2일부터 90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3월 달까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각 분기별 결과를 그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이걸 기업의 성적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입학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치진 않죠. 보통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중간고사를 보고요. 또 공부를 하다가 기말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뭡니까? 그동안 얘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성적표로 받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3월 달 동안 이 회사가 얼만큼 장사를 잘했는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기업에 탐방을 하고 방문을 한다라든지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자세히 안다라면은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이 기업이 장사 잘하고 있고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1월에서 3월 달 동안의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 4월 달에 기업의 성적표 결과를 통해서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어떨까요? 마치 내 자녀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시험을 잘 쳤으면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죠. 야,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나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 잘하니까 오늘 외식하자 하고 이제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면 이 기업이 장사 잘하네? 실적 좋은데?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중간고사 시험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결과가. 자, 그러면 야, 너는 너 아빠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안 좋니? 너 엄마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 야, 날 닮았으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을 리는 없는데? 아유,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공부 못하는구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경우는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준다고 실적이 껑충 올라갈까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투자자들이 모두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감을 가지니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실적 발표라는 건 성적표이고, 그 성적표의 공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 또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으로 이어지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 있고요. 실적이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실적 쇼크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보다 더 안 좋았을 때 쇼크라고 부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실망이 크죠. 아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기술을 가르쳐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주식들은 간혹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떨어지거나, 또는 이미 실적 발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라가다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특수 케이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실적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인데 바로 2월 7일경에 10시 17분에 SK바이오팜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장대 양봉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날 9시 개장하고 나서 주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앞서 뉴스가 10시 17분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0시 17분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이 관련 종목 어떤 게 수혜주지라고 이렇게 테마주를 찾는 것처럼 실적주도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실망감으로 폭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업의 실적을 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증권사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의 기업 실적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또는 뭐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 그 기업 분석, 기업 실적 메뉴를 통해서 보통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실적 발표들을 일일이 보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공시 사이트죠. 전자공시 사이트라고 불리는 다트라는 곳이 있고,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킨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와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요거를 확인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요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HTS를 잘 이용하시면 해도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일이랑 실적을 그때그때마다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블룸버그라든지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과 실적 발표 결과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증권사 HTS, 그 다음에 공시 사이트, 블룸버그나 인베스팅닷컴, 이 세 개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3번의 경우는 보통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며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HTS나 공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시로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기업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면 요거는 대신증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각 증권사마다 메뉴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분석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FN 가이드의
컨센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FN 가이드 컨센서스 창에 들어가 보면 그날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 실적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요 결과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위에 도표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분기로 바꾼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요 도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요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2024년 4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추정치라는 건 앞서 제가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넘으면 서프라이즈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하회하거나 실망하면 실적 쇼크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자, 요 영업이익 추정치라는 거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 이 회사는 요 정도 벌 것 같아. 이번 달에 이 정도 벌 것 같아. 이렇게 다 각자 예상치를 내놓고 그 예상치를 평균을 내는 게 바로 FN 가이드의 컨센서스에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의 4분기 예상치는 2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 발표한 거는 얼마가 나왔죠? 406억이 나왔습니다. 자, 숫자가 작아서 아마 화면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적어드리면 예상치는 296억 원인데 실제는 406억이 나왔습니다. 자,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보고 바로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나 킨드에는 참고로 이 추정치 예상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킨드나 다트를 이용하지만 여러분들은 HTS를 좀 더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이버 금융이나 HTS에는 이렇게 컨센서스 추정치가 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표와 예상치의 비교를 해보고 예상보다 서프라이즈인지 예상보다 쇼크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떨어질 기업인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4분기뿐만 아니라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다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미리미리 이 기업은 1년 동안 이렇게 벌 것 같아 라고 예상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 예상치들이 미리미리 다 나와 있어서 요 예상치를 보고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96억 원, 그리고 다음 분기는 321억 원, 그 다음 분기는 397억 원, 그 다음 분기는 458억 원. 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녀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1학기보다 2학기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내 자식이 이거 똑똑한데? 좀 더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더 투자해줘야 되나? 학원 더 보내줄까? 어떻게 공부 잘 하라고 홍삼이라도 사줄까? 라고가 되겠죠. 자, 기업의 실적 발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S를 통해서 야,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지, 그 다음에 향후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은 어떤지를 비교하시면서 야, 실적 발표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로서 이어지면 더더욱더 아마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에는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선반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실적 발표 1, 2주 전에 이미 시장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월달 또는 4월달 또는 7월달 또는 10월달에 각 분기 실적 발표 시작하는 시점에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면 이미 누군가는 그 기업의 실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내부 정보는 불법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뭐 간혹 분명히 있긴 있을 거지만 대다수가 이용은 하지 못할 겁니다.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는 방금 전에 제가 각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면 그 다음 분기, 그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그 실적들을 보고 야, 다음 분기에도 실적 좋아질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가를 미리 사서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기업 분석들을 잘 보시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실적 발표 전에 매매하는 전략이 바로 선반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 제가 일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오죠. 보통은 1월 첫째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각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장 첫째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그래서 4월 달에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4, 5, 6월 달이 지나면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죠. 자, 방금 제가 2024년에 1월과 4월, 7월 달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각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주봉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달, 4월달, 그리고 7월달, 그리고 7월달, 4월달, 1월달, 그리고 7월달, 4월달, 1월달 각각 이렇게 쭉 과거로 돌아가면서 표시를 해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선반영 전략에 딱 맞는 종목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가려는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방금 얘기했던 선반영 전략에 적합하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사서 실적 발표를 할 때쯤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고, 이런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분석을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실적 시즌마다 상승하는 패턴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삼성전자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선반영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롱숏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롱숏 전략은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롱숏 전략은 아닙니다. 바로 실적 발표 후에 조정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식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너무 잘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치에 못 미달치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거에서 하락하는 경우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눌림목 매매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건데요. 대표적으로 종목을 보면은 바로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2월 6일 날 실적 발표를 한 회사로서
일단은 실적 발표는 적자를 발표를 했지만 분기 실적 발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FN 가이드 컨센서스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예상 실적이 183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일 잠깐 오르는 듯 하더니 그대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져버렸고 오히려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야 반등을 했습니다. 간혹 이런 주가를 보면서 에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주가 떨어지네. 이 실적 뭐 별거 없네. 실적이 투자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높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너무 장기 하락한 종목은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매물들에 대해서 상승하다가 누군가가 에라이 빨리 본전에서라도 매도하자 라는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면은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동안 잘 상승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날 2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느냐? 아닙니다. 역시 예상치는 5,293억 원인데 실제로는 5,4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상회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기대치는 높았을 겁니다. 높았을 건데 이유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야, 네이버 실적 이번에 잘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예상치보다 살짝 높긴 높았으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에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된 거고, 그럼으로써 지금 6거래일째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요렇게 눌림목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왜 빠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해보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은 괜찮다라고 느끼는 종목들은 눌림목 매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 이런 관점으로 실적 발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적 발표는 주가 변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결국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 중에서도 결국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많이 밀어주고 좋은 대학 보내야죠. 그죠? 상대적으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자식한테는 학원을 열심히 보내도 공부 성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한테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투자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실적 발표 전후 주가 패턴을 활용하면 매매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과 HTS와 MTS를 통해서 실적 발표 일정을 꼭 체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좋은 전략으로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